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제가 따뜻하게 상담할 생각은 없습니다. 역시나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다면은 그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더 친절하게 상담해주면 안 되나? 그러면 다른 전문가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좌가 그 모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 물론 해줄 수 있죠. 위로 해줄 수 있죠. 따뜻한 말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 계좌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지켜야 되고 어찌됐든지 간에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냉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냉철하게 시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 보시면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나와서 말씀드린 게 7월이 변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월에 정말 많은 금융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통화 정책 발표가 많고요. 그리고 8월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그런 조기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이유 없이 올라왔다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안전에 대한 대비를 했냐 안 했냐가 이렇게 지수가 떨어질 때 웃는 자와 우는 자를 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수가 밀렸다고 해서 이게 이제 하락의 전조 증상인가? 바로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떨어지고 올라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간 떨어지는 듯 했으나 했으나 올라가고 했으나 올라가고 했으나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증시 이거 지금 밀렸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7월이 변곡이 되고 8월, 9월, 10월 연말까지 쭈루룩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계단식 하락의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요. 차라리 한 번에 충격을 크게 준다면 사람들이 패닉이 빠지고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손절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가 나중에 추가매수 하면 되는데 계단식 하락의 문제점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 떨어졌으니까 올라오겠지. 떨어졌으니까 올라오겠지. 떨어졌으니까 올라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런 거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계단식 하락의 가장 큰 위험성이 바로 떨어지는 종목을 잡았을 때 계속 물려버리면서 위쪽에 비중만 많아지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현금 비중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잘 버텼던 분들은요.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떨어졌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 쌓여있는 신용잔고가 지금 24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신용잔고가 조금 이렇게 표현한다면 속된 말로 털려야 됩니다. 반대 매매로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나서야 물량을 뺏으려고 들어오는 외국인 기관, 또 연기금 이런 데서 또 갈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싸게 물량을 뺐겠죠. 누군가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재산을 전부 다 탕진했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물량을 또 싸게 산다는 말입니다. 주식은 그런 거래가 기본이 되는 시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할 수 있는 것은 매도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에 매도, 본전 근처에 온 종목에 매도 말고는 신규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5월 이후로 지금까지는요.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증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왔다. 그러면 당연히 속빈 강정이죠. 건물도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부실 공사예요. 증시가 올라와 있지만 지수만 봤을 때는 3,200이고 3,300 이렇게 뭔가 부풀려져 있어서 화랑 같아 보이고 이야 정말 좋은 시장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놓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증시는 올라온 기업들이 빠지고 내려온 기업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연기금이라던가 외국인, 기관 결국 주식 비중을 완전히 줄여서 현금 100% 만들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에 비중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과연 비싸게 올라온 종목, 특히나 우리가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과 같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잡아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걸 갖고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나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 이런 주어진 상황에 만들어진 어울리는 그런 종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바이오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이 들죠. 특히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라왔던 종목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잖아요. 그죠? 진단키트 관련주 힘들었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들이 내려와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재무제표 좀 보라라고 말씀드리죠. 2019년에 적자라던가 흑자가 작았는데 2020년에 흑자가 늘어났거나 흑자 전환을 했다면 코로나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놓는다면 증시랑 상관이 없습니다. 증시랑 상관없는 매매, 지수랑 상관없는 매매를 하자라는 거죠.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갔던 종목을 따라 붙게 되면 여러분들 다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수 따라가는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수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놓자라는 이야기고요. 요즘에 좀 세계 기후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고 홍수가 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50도가 넘어가는 온도 때문에 조개가 바다에서 익어버립니다. 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개찜을 가스레인지에 사는 게 아니라 해변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근데 이상기후가 생기면은 뭐가 문제인가요? 역시나 식량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식량 관련주 하반기와 내년을 위해서 가져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득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식량 관련주는 제발 놓치지 마세요. 미래 사놓으면 올라가는 종목만 이때까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량 관련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나중에 강남 땅이 될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 놓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제일 문제죠. 왜냐? 올라갈 때 따라붙고 적자인데 따라붙고 정말 안 좋은데도 좋다는 말에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최대한 해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전화를 좀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TV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화 통화로 한번 해볼게요. TV 소리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말씀하세요. 교촌 교촌요? F&B요. 네, 교촌 F&B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9,900원이고요. 네. 20%요. 29,900원에 20%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조금 됐어요. 네, 조금 됐어도 한두 달이겠죠? 네네. 네, 그건 조금 된 거 아니죠. 일단 교촌 F&B 잡으신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교촌 시켜 드세요? 네, 가끔 먹죠. 가끔 드세요? 최근에 언제 시켜 드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아, 그럼 잘 사셨어요. 최근에 사셨기 때문에 최근에 시켜 드셔야 돼요. 그래야 매출에 도움이 되고 주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네. 교촌 많이 시켜 드셔야 돼요. 교촌 주주시면은. 일단 네네. 교촌 F&B 상장 이후로 상장 때는 굉장히 기대가 있어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이후로는 뭔가 없어요. 왜냐? 그 치킨 파는 회사가 뭔 이슈가 있겠습니까? 뭐 월드컵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지금 한강에 모이지도 마라. 어디 뭐 나와서 뭐 먹지 마라 하는데 어디 좀 누가 치킨 시켜 먹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많이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교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랜드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교촌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 거의 1위예요. 매출이 줄지 않아요. 가격을 인상을 했다, 뭐가 됐다 하지만 저도 교촌 맛있는 것 같아요. 레드콤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역시 여기는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역시나 식량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식음료 관련 파트 쪽은 하나라도 잡아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를 잡았다는 건 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매수가가 조금만 더 낮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올라올 때 매수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죠. 그죠?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다음에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지수가 빠졌는데도 약간 양봉을 잘 버텨주고 있는 거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은 있겠다. 그리고 혹시나 19,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가 매수의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니까 19,000원이 되면 지금 사신 만큼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헷갈린다면 전화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9,000원 왔을 때 지지가 된다면은 사신 만큼 매수하자. 그리고 올라갈 때는 25,000원 이상까지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게 우리 궁금하세요? 산업이고요. 우리 산업이고요. 25,500원에 네. 30%입니다. 2만 예, 예. 5,500원에 30%요? 예, 예. 네. 목소리가 다급한 이유가 있네요. 그죠? 예, 그건 네. 거기서 계속 지지해주다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더니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있네요. 예. 네. 저점 깨지는 종목 제가 손절해라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저점 깨져도 안 손절합니다. 저점 깨지면 손절 좀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점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고 가니까 목소리가 급해질 수밖에 없고 밤에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네, 이건 뭐 어떡해요. 이거는 저점 깨지고 나면은 바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한번 주긴 줍니다. 예. 그 반등 줄 때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깨진 종목은 반등 나올 때 손절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물론 저점 깨질 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어쨌든 깨고 난 다음에 지나갔으니까 지금 당장은 말고 아마 24,000원까지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 네, 그때 정리를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산업은 일단 회사가 실적 면에서 봤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예. 완전히 나쁜 기업까지는 아니고 회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지금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풀리면서 자동차가 좀 생산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섹터로 아마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데 물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가 있어서 만약에 손절 안 하실 거면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어야 돼요. 예, 예. 2만 원 이하나 18,000원에서 추가 매수할 자금이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냐? 지금 사신 금액만큼 필요합니다. 예, 예. 예,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손절 없이 18,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게 없다 하면은 24,000원 손절하셨다가 또는 비중을 줄이셨다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24,000원 반등 나왔는데 뭐 혹여나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저기서 반등이 크게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아마 10번 중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3만 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익 청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예. 저는 22,000원대 더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는 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8,000원 이하나 2만 원 이하까지 충분히 빠졌을 때 추가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30% 정도 손실 났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멘토님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너무 감사드렸어요. 제가 한 게 주식 없는데요.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고맙습니다. 됐는데 예. 멘토님 방송 보면서 많이 도움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워주시길 바라겠고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27,000원에 10%인데요. 얼마요? 27,000원에 10%요. 제 방송 많이 보신 거 맞네요. 그때 멘토님이 강조하실 때 산 거예요. 예. 하나 근데 에어로스페이스 작년에 제가 사라고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 진짜 많이 욕했어요. 저는 진짜 잘 샀어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올라갈 종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올라갈 섹터, 올라갈 종목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당장 안 움직이고 있으면 바로 욕해요. 네, 그게 우리 인간성이에요. 전 그런 간사함 버려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기업을 말해줬는데 왜 그런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믿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은 제가 표현을 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주린이었는데 많이 배웠어요. 믿어주신 게 감사한 거죠. 뭐 어쨌든 네네. 지금 27,0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언제 매도할까에 대한 문제인데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매도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나요? 그래서 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할까 아니면 전체 그냥 다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이 그 정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한테 있겠죠. 맞아요. 네, 매도는요. 정답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도 인간의 간사함인데 네가 말했는데 내가 팔게. 근데 올라가면 네 탓이야. 네가 말했는데 내가 안 팔게. 근데 내려가면은 그것도 네 탓이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팔고 난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자괴감이 들거든요. 아우 내가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아유 멍청이 아유 바보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버티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네. 그 자존심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자꾸 조언을 구해요.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네가 결정해줘 이거예요. 근데 주식에 대한 매도에 대한 답은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수익이 나고 있나요? 시청자님이 수익이 나고 있나요? 제 수익이겠죠. 제가 만족을 해야 될까요? 시청자님이 만족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만족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는데, 매도하는 방법은 본인에게 있고 그냥 본인이 만족될 때 팔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거 다 이해했는데 그 멘토님 오늘 마지막이시라고 해가지고. 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도 아, 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 뭐 이야기하는 게 감사드리려고. 지금 괜히 부끄러지잖아요. 아니, 아무 사람 아니. 혼내는 사람 아니거든요. 네, 제 성격이 원래 이렇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뭐 시청자분들이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매도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절반 매도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이미 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이미 했어요. 아, 예, 저라면 이미 했는데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절반 매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 정도는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어떤 거요? 반 정도는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들고 가도 된다가 아니라 들고 가보는 거죠. 아, 예, 네네. 들고 가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오늘 전량 매도했는데 올라가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그러니까 반만 들고 있으면 반만 아플 거 아닙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오늘 반 팔았는데 안 팔았는데 내일 내려가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더 아프겠죠. 그것도 아프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반 팔면은 반만 아플 거 아닙니까? 반만 아프자고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반만입니다, 반만. 네. 예, 그러니까 그 노래 꼭 들으시면서 이 반 파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로는 좀 더 들고 와보시면서 6만 원까지 가져가시는데 아마 더 안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는 지켜보면서 5만 원짜리 익절가로 정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차고요. 현대차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만 1,791원이요. 24만 1,791원이요. 비싸게 사신 거 치고 목소리가 되게 밝으세요. 아니 떨려가지고요. 아, 떨려서요? 네. 아, 떨 거 없어요. 그냥 전화 통화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하고. 네. 일단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거 왜 사셨어요? 아니 현대차에 관심도 있었고 네. 그 방송 보다가 추천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요. 아니요. 네. 다른 방송. 다른 방송에서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저쪽에 동쪽에 가서 뺨 맞고 와서 서쪽에서 지금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현대차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지금도 좋아요. 물론 좋아요. 네. 근데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계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계란 파동 때 계란을 안 먹었어요. 네. 왜요? 비싸서. 비싸서요. 계란 좋아하거든요. 저 노른자도 좋아하고 라면에 네. 계란 넣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계란을 네. 안 넣어 먹었어요. 왜요? 비싸서요. 현대차가 좋은데 여기 있을 때 과거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때 13만 원대, 14만 원대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메리트가 있었고 좋은 기업이 맞았어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평가였고 사놓으면 돈 벌 게 뻔한 정말 뻔할 뻔짜인 기업이어서 제가 여기 주가가 폭락하고 내려갔던 3월 달에는 현대차 같은 거는 그냥 집 팔아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좋은데 비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현대차만 사야 되나요?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나요? 다른 종목 살 수 있어요. 그럼 현대차가 비싼데 굳이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던 네.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이 아무래도 초보시고 아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현대차만 조금 아니까 현대차를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주식은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견문이 넓어야 되고 좀 시야를 넓게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사신 거는 저는 별로 좋은 상황에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네. 물론 여기서 이제 그거는 가격적인 문제, 여기 샀냐 위쪽에 샀냐의 문제인 거고 이 위쪽에서의 문제로만 딱 국한돼서 생각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얘는 지금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나 주가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차트 보니까 21만 원의 저점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1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횡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옆으로 기어간다는 거죠. 네. 주가는 오르거나 내려야 되는데 횡보한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되기 직전, 변동 직전에 횡보를 많이 해요. 네. 변동이라는 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인 건가요?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내려가게 될 수 있는 횡보를 거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내려간다는 뜻입니까? 떨어진다. 맞아요. 그러면은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손절하는 게 유리할까요? 손자리요. 맞아요. 21만 원대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게 제일 유리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은 정답은 없고 여기서 무너졌다고 해서 막 무조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유리한 선택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좋기 때문에 21만 원 무너지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만약에 버텨주면 위쪽으로 올라갈 텐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정고점이라고 하는 28만 원짜리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예요. 네. 그럼 올라가면은 목표가를 28만 원 이상대로 조금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이걸로 통해서 주식을 배우신다 생각하고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 현대차 이외에 다른 종목은 최대한 안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주식에서 돈을 최대한 많이 빼세요. 감 잡을 때까지 아시겠죠? 네, 추매는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초보분들께 추매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추매를 한다면 제가 좋아했던 자리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12만 원대나 10만 원까지 빠지면 전 여기도 역시나 좀 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현대차가 3만 원까지 빠지면은 저는 전 재산을 걸고 싶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가격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빠지면은 추가하면서 해야 되니까 아직은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대응 전략대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HSD 엔진이요. HSD 엔진요. 네, 1,200원에 50%요. 1,200원 50%요? 왜 사신 걸까요? 저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그랬어요? 혹시 제 말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나는 당했다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요? 나는 당했다. 나는 당했다. 네, 당하셨어요. 네, 아주 기분 좋게 보기 좋게 당하셨어요.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좋다고 했을 때 사면 물리게 되어 있어요. 시청자님 혹시 그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저기 어디 땅 지금 좋은 게 있는데 역세권이고요 지하철이 들어선답니다. 그래서 좋은 땅 있어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한번 땅 사보실랍니까 하면 뭐라고 해요? 야 그래 좋은 땅이면 너희 가족이나 추천해라 하지 않나요? 네,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예,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경험 많으신데 주식에서 현혹이 되신 거예요. 네,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하거나 이빠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게 돈을 뜯어가기 위한 경우가 많았지 않았나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인생의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인생은 저보다 많이 이렇게 겪어오시면서 그렇죠. 경험은 정말 많으신데 모르는 그걸 게 여기에 있고 접목을 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식은 뭔가 다를 거야. 일확천금이 생길 거야. 여기는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주식은 지금 좋다는 종목을 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은 지금 좋다는 종목을 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네. 좋아질 종목을 사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좋다는 종목이죠. 왜? 요즘에 해운업종이 좋다, 조선주가 좋다, 뭐가 좋다 하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나 급등했는데 사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오늘 이후로 어떤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지금 좋다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해운업종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열기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요. 예. 조선해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아직까지는 테마가 끝난 건 아니라서 반등 나갈 수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이제는 뭐냐면 재료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연료는 다 떨어졌고 이제는 위에서 채공하는 거. 비행기도 연료가 다 떨어지면 하늘에서 바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약간 공중에 떠 있죠. 예. 그런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 떠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분야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텐데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잘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 9,0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본전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럼 9,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본전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9,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시간 싸움을 하시거나 손절을 해서 시간을 벌거나인데 저는 시간 버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가 2020년 흑자는 맞지만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매도를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9,000원이 무너지면은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9,000원이 무너지지 네. 않으면 일단 보유해서 본전에 정리하시고 다음번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조금 깨달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지금보다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18,500원에 25%입니다. 얼마예요? 18,500원에 25%. 아, 한 달 되셨어요? 네, 한 6월 초에 샀어요. 아, 그랬어요? 뭐 그나마 잡으신 거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도 좀 좋아 보이고, 네. 그래, 또 화장품 종목이 좋다 해가지고, 좀 높게 좀 잡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제 방송 많이 보셨나요? 아유, 한 번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보신 거예요? 예. 계속 제가 하루에 화장품 한 번씩 업종을 보고 언제 좋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요. 언제 좋다고 했죠? 아, 거의 한 6개월. 거의 1년 됐어요. 예.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이 아래쪽에서 제가 한국홀마,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사놓으면 된다. 대형줄 사라. 화장품 대장은 아모레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자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네. 그게 작년 한 8월, 9월까지거든요. 그 이후로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왜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말은 잘 보세요. 코스메가 코리아를 잡으신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장품 업종은 아직도 하반기까지 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좋아질 것 같다라고 눈으로 보고 들어가려고 하신 거지. 저는 눈으로 보기 전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눈으로 보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사게 돼요?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조금 비싸게 했죠. 조금 비싸게 사요. 그래서 우리가 네.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측을 많이 하고 예측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화장품 업종 잡은 거는 사실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우상향할 수는 있지만 저는 비싸게 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왕이면 저 10,000원대, 12,000원대 이렇게 들고 계셨으면 지금 수익 중일 텐데 괜히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물려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미리 알 수 있었던 건데 충분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화장품 말고 지금도 올라갈 만한 기업이 많지 이렇게 올라온 기업을 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식음료 파트는 아직까지 밑에 바닥에 있는데 굳이 이 화장품 올라왔을 때 사야 될까? 이런 게 좀 아쉬운 거고 코스메티카 코리아를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일단 이 종목은 14,000원대까지 밀린다고 하면요.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아쉬워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지만 잔소리 같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네. 안 샀으면 14,000원에 샀으면 되잖아요. 미리 안 샀으면 14,000원에 사서 싸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냈으면 되는 거를 괜히 물려서 추가 매수 해야 되고 일류 터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 방송 꾸준히 많이 보셨다면은 올라온 종목을 제발 좀 사지 마세요.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내려가고 있고 내려와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15,000원대나 16,000원대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내려와 있는 종목이 되고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이 종목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의 적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저는 한 25,000원대까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사이에 충격이 있다면은 밑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또 악재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은 25,000원 목표가 잡고 밑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하는 것을 계획을 짜고 들고 가보자는 전략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15,000원 정도에는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증시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증시 때문에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얘의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가격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사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냥 무조건 빠졌다고 내가 15,000원 사야지 이거보다는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계단식 하락의 문제가 조금 떨어지면 15,000원 계획을 잡고 있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증시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얘 8,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변수를 다 고민해서 추가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지 마시고 15,000원 왔을 때 한 두어 달 지켜보고 사셔도 안 늦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자, 말씀하세요. 종목이요. 종목 Y설이요. Y솔이고요. 예, 15,700원이요. 15,700원이면 좀 되셨네요. 네. 5G 좋다고 할 때 사셨네요. 그죠? 네. 네. 뭐 일단 이 기업은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실적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팽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손절도 안 하고 아무리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반등 나왔을 때 다시 간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5G 안 좋게 봐요. 전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5G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6G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통신 산업이 끝난 게 아니라 5G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데이터 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5G를 쓸 만큼의 컨텐츠를 쓰고 있냐예요. 시청자님 혹시 VR, AR 기계 집에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나름 그런 신문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왜?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5G 통신만 깔아놨지만 쓰질 않는다. 그러면 이익성이 나질 않아요. 그럼 사업들은 뭘 선택하게 되냐면 그 다음 산업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6G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6G 선도하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6G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럼 5G는 어때요? 그냥 풍파였을 뿐이에요. 손만 무성했지 남는 거 없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G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거고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제 예상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은 또 5G에 대해서 통신망을 깔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선 후보들이 5G 핵심 국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G의 중심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선 테마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5G 들고 계시는 분들이 손절할 필요는 없으나 사면 안 됐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들고 있으면 손절할 필요는 없으나 들고 왔을 때 반등 나왔을 때 전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6G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얘가 별로 재미없다는 걸 남들이 깨달았을 땐 주가가 오랫동안 빠졌다가 다시 6G 이야기 때 올라올 거예요. 그럼 떨어질 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전략이 이해가 되세요? 얼마에,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들은 맨날 얼마까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알면은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아, 네. 방송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들이 얼마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G 때문에 한번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 어디까지를 오는지 보고 팔아야 되는 거지 얼마까지 갈까요? 16,000까지 올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재료가 세거나 분위기가 좋으면은 모르죠. 한 5만 원까지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재료가 약하거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15,000원까지밖에 안 올라가다가 빠질 수 있는데 16,000원을 목표가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반등 시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 반등할 때 분위기가 세면 많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세지 않으면 안 가져가시는데 그건 거래량이 말을 해줄 거예요. 거래량이 이거는 한 200만 주 이상 나오게 되면은 아마 2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주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100만 주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TV로 네, 뭐 여보세요?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전화로 이야기할게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디바이스 ENG, 디바이스 ENG고요. 예, 38,430원, 네, 10%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OLED 장비 업종 유용하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예,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좀 자신이 없어서요. 예, 자신 없으실 만한 정도로 비싸게 샀어요. 아, 예. 네, 주가가 예. 올라오지 않은 기업이 있고요. 올라온 기업이 있어요. 예. 그거를 판단을 못하면 안 되죠. 아, 지금 다 주식 올라온 한번 거 볼까요? 차트 한번 가지고 해서. 볼까요? 차트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장 이후로 차트입니다. 예. 자, 2017년에 이게 상장이 돼서 여기 있던 주가가 옆으로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어떻게 됐죠? TV 보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졌나요? 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답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사신 거예요. 뭐 OLED 장비 업종 좋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동의하는 바입니다만은 비싸게 좀 사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네, 비싸게 좀 사지 마라 한다 아닙니까? 왜? OLED 장비 업종이 디바이스 ENG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같은 테마에서 올라간 종목이 있고 내려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 올라온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온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지금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한 4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수익률 차트, 이 캔들 있죠? 요 길이, 위쪽에 있는 요 길이를 그대로 가격만 낮춰서 내려가게 되면은 같은 포지션 올라오는데 200% 수익이 나요. 저가에 사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죠. 8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10%밖에 수익 안 나지만요.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파면 100% 수익입니다. 그런데 차트는 어때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옆에 있는 그 척도가 좀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그냥 싸게 좀 사세요. 그냥 싸게 사면 돈 버는 게 주식인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하십니까? 갑갑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들고요. 요런 자리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시청자님들 다른 분들 보고 계신다면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저점이 깨지면 뭐 해라? 손절해라. 저점이 깨지면 뭐 해라고요?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죠. 단기적 매매해야 되는 자리고요. 밑으로 빠지면은 35,000원 무너질 때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여기가 버텨준다면은 위로 한번 튀어오를 때 5만 원대 정리하셔도 되지만 저는 OLED 장비 업종을 굳이 이걸 샀어야 됐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5만 원 정리하시고 빠질 때 35,000원 정리하시고 가능하다면 만약에 얘가 빠졌을 때 손절하시면은 OLED 장비 업종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기업인데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